네, 이번 시간에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과 그 추이. 사실 좀 설명을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설명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는 무권리자 처분의 효력은 일단 무효다. 이미 설명했죠.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한 서류를 받게 되면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추인이 있어요. 계속 물권들이 행위하고 동일하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그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권리자와 소급을 했을 때 권리자, 무권리자 사이 법률관계. 전제는 권리자의 추인이 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향후에. 자,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뭘 배우냐?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인서에 따라서 등기 효력이 없고 그 등기 명인이 제3자 처분했을 때는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전득자인 매수인은 예컨대 강사, 수강생, 지인은 등기를 취득 못한다. 다만 선의의 그 매매계약, 그 등기 원인 무효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근거 규정에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 근거 규정에서 보호된다. 허위 표시, 선의 제3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린다고. 그런데 제 자습서 104쪽 이하에 그 당시의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간히 언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언급했던 내용을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파트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주소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과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여기서 비교하면서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무효를 했을 때 물권행위 유인서 나왔던 것들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 무효는 근데 대부분 107, 108, 109 했을 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할 때는 위조가 나옵니다. 위조가. 모든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 관련 학습서에는 다 위조를 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다른 사례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무권리 처분행위만 딱 국한해서 그 추인의 결과를 설명하기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조의 경우에는 딱 전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는 위조라는 단어를 써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을이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정확하면 모용해서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이 을의 허락 없이 을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계약서일까요? 을 소유 부동산에서 을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갑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통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를 누가 쓴가? 위조를 했다는 얘기는 갑이 을의 도장을 타서 임의로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게 위조입니다. 이제 위조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 유죄할 때는 이 계약서 작성에 을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여를 안 했죠.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죠? 매도의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 잘 기억해요. 매도의, 지금까지 배운 거잖아요. 매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다. 없었잖아요. 유죄를 했으니까. 갑인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계약서를. 갑이 혼자서 쓴 거예요. 그게 위조예요. 계약 당사자는 을과 갑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갑이 을의 대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은 자신을 매수인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매수인이 되고 을의 매도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계약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위조 의미는 포인트는 뭐냐면 위조 의미는 매도인에게 매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효력이 있는 거죠?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가 있고 그게 합치돼야만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매도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계약이 효력이 있을 겁니까? 보다 없겠죠. 효력 발생이 않겠죠. 효력 발생은 뭡니까? 매매계약 따른 권리관계,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만약에 효력이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죠? 이런 법적 관계에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그러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위조기 때문에. 위조 의미는 을의 의사표시가 어떤 의사표시가 매도 의사표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상은 표시상의 어떤 효과 의사가 보이는 거지만 아예 의사표시 자체가 없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십니다. 자,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딱딱하면 나와야겠죠.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 이 권리자는 소유자 땡땡땡 이렇게 쓸 겁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땡땡합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등기 원인이 자 매매였어. 여기서 을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누구 이름으로? 갑으로. 근데 매매의 무효죠. 무효면 이 사람이 등기 취득합니까? 물권행위가 등기원이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의 유인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 구분되죠. 이 물권행위 뭡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갑이 혼자서 임의로 을의 소유권 을이 갖추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스스로 와서 짜고 치고 한 거죠. 을이 갑에게 넘겨주는데 갑이 혼자서 임의로 이전 등기 서류를 등기사무소에 등기를 접수시켜서 한 거죠. 이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물권행위는 유인설에 따라서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게 배운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게 무효면 등기원이 무효면 권리자는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 등기 효력이 없다.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나는 더 하나 볼 거냐면 물권적인 합의가 있죠. 물권행위는 뭐였죠? 우리는 물권적 합의와 사실적 행위인 등기. 사실행위잖아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물권행위란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는데 물권적 합의는 의사죠. 의사표시. 합의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넘겨주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조차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유인설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권행위 유인설에 따라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권적 합의 자체도 없는 거예요. 물권행위 유인설이라는 논거를 갖지 않고도 물권적 합의 자체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물권행위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가 등기가 우리가 이렇게 소유자를 변동한 게 이게 물권행위잖아요. 소유자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는데 물권행위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 등기부상은 갑이 소유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된다? 을이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다만 유효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 존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권행위 유인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행위도 효력 없고 물권적 합의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논리에 따라서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행위 유인설에 따라서 별개의 논리로 물권행위 유인설이 아니더라도 물권적 합의 자체에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 효력이 없다. 결국은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갑명의 소유권 유인 등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그래서 우리 때 어떻게 표현하죠? 실질적인 소유자는 을이고 외형상 소유자는 갑이다. 이런 표현을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 외형상 갑이 자신이 스스로 갑이 지금 소유자 등재된 것을 기하해서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던 거죠. 넘어가는 경우. 병. 그 다음에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다냐가 하나의 쟁점이겠죠. 일단 이 매매 계약처에 갑이 매도인으로 되고 병이 매수인이겠죠. 그리고 갑과 병에게는 각자 매도의 의사와 매수의 의사가 있고 합체가 된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죠? 이 매매의 목적물이 누구 거죠?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에요. 그런데 매매 계약의 경우에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즉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병은 이 목적물이 갑의 것으로 생각한 거고 갑은 자신의 것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타인 권리니까 실질적으로 타인 권리지만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권리 매매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효성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만약은 무효면 병의 명의는 물권행위 유인설에 따라서 효력이 없겠죠. 자, 왜냐하면 의사표시 존재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병은 타인 권리라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앞서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을에 있잖아요. 즉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꼴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569조에서 타인 권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오는 게 뭐죠? 물권행위죠. 이게 물권행위.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이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물권행위에 뭐뭐 필요했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예요. 근데 등기 자체는 사실적 행위이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효력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시험이 이 등기 자체에 뭐 이중 보존 등기가 아니 중복 등기가 아닌 이상 절차상 하자는 나올 일이 없어요. 항상 물권적 합의가 핵심이에요. 자, 물권적 합의가 있는데 물권적 합의가 뭐라 쓰죠?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하러 했죠. 소유자가. 그런데 지금 누가 줬죠? 갑이 줬어요. 갑이 소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가 을이에요.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줬다. 그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서류를 넘겨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물권행위에서 효력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그겁니다. 이 경우에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물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었는데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런 거라고 했었죠. 자, 갑과 병사의 물권적 합의는 무효다. 왜냐하면 갑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 제가 항상 소유자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을로부터 을이 소유자잖아요. 더 나아가 처분 권한은 소유자로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소유자로 써요. 처분 권한은 소유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소유자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부터 처분 권능을 넘겨받은 사람도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얘기한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소유자라고 본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처분 권한은 소유자나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넘겨받은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소유자인 을로부터 처분 권능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다.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행위도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다는 이유는 갑으로 병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효력이 없는 병명의 등기는 결국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다. 무권리 처분행위가 바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례에서 매매는 채권행위죠. 지금 방금 이게 넘어간 것은 물권행위예요. 이 물권행위는 개념상 구분할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만 물권행위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디 있었죠? 이 매매계약서 안에 있잖아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매매계약서 다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계약서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채권행위는 유효해요. 근데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이 물권행위가 바로 뭐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무권리의 처분행위 바로 요겁니다. 갑에서 병. 위조를 전제로 했을 때 매매계약은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물권행위가 무효인 겁니다.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변동이 이게 무효다. 이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아,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채권행위 유효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이 물권적 행위, 물권행위가 무효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주소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채권행위는 유효, 타인권리 매매계약이고 그런데 이 물권행위에 처분 권한이 없이 등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합니다.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자 누구죠? 을이 추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자, 자습서 104페이지. 자, 거기서 이제 길잡이로 가항, 나항. 자,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줄까지 105페이지. 자, 나부터 볼까요? 나다시 잠깐 볼까요? 나다시 자, 을, 갑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일단 을, 갑에 대한 계약, 채권행위, 매매계약과 그리고 물권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밑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을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즉 을과 갑 사이에 을의 매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을, 갑이었고요. 매매 계약상에 매도인 됐고 매수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가 있는데 무권대리는 등장한 사람이 3명이겠죠. 자, 본인,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인이었죠. 대리인이 타인의 명의, 즉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대리권이 이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이 법률 효과를 기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 경우 뭐가 된다? 무권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죠? 우리는 임의대를 전제하는 거죠. 법정 대리 전제를 한 게 아닙니다.
수권행위가 있어야죠. 대리권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는 임의대리전에서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의사표시가 없다. 즉 무권리자 처분행위에서도 아까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런 측면이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처럼 소급 추인이 있으면 소급화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 구조 비슷한 게 바로 의사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무권대리도 본인의 의사표시, 즉 수권행위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 방가로 2번 거기서 기억할 것은 자, 한편 갑은 자신이 지금 을에서 병으로 위조를 통해서 자신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자신이 소유자임을 기하로서 병으랑 계약을 했는데 이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이 사람이 을을 대리해서 한 게 아니라 뭐다?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해서 자신이 매도인이 된 거다. 그 부분이 이제 무권 대리와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채권행위,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 즉 채권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언급했고 채권행위 매매 계약 유효하지만 뭐가 보여죠? 이 사람은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는 거죠. 왜?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페이지 106쪽. 페이지 106쪽을 보게 되면 자, 3번이 나옵니다. 3번과 관련돼서는 이겁니다. 조금만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자,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3번은 항상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는 와서 어느 정도 계속 배웠던 거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만 매매계약의 그 무효 원인이 위조일 뿐이죠. 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예요. 그래서 을, 갑, 병으로 돼 있어요. 매매. 이건 뭐였다? 위조다. 위조니까 효력이 없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 타인 권리 매매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학교에 표시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물권행위가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서 처분권은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를 건네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효력이 없다. 등기 목적은 소유 등이 있다. 소유 등의 목적이 달성하지 않았다. 그럼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소유자는 을이다. 자, 소유자가 등기부사 이 상태에서 제3자인 여러분한테 매매하게 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등기에 필요한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등수에 가면 이 상태에서는 등기관이 접수를 안 받아요. 왜냐? 외형상은 지금 병이 소유자로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을은 소유자죠. 소유자는 항상 소유권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제가 암기하랬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능이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뭐라 알렸습니까? 을이 여러 수강생들한테 넘기려고 했죠. 그게 뭐죠? 처분이죠. 소유자인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서 자신의 목적인 부동산을 팔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과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즉, 이 결과는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처분의 권능을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유권 말술된 운명에 있는 갑과 병의 등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갑과 병의 등기는 을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다. 즉, 을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다. 처분 권능은 뭐다? 소유권이죠. 을의 소유권을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을은 이 방해를 제거하고 싶겠죠. 방해를 제거하고 싶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 제거하는 방법은 말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소 시킨 게 이게 제거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거예요. 근데 어떤 권리에 비해서 214조. 기억하라고 했죠. 이 말소는 소유자가 이걸 말소한 것은 214조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를 제거하는 청구권에 기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말소를 하려면 누구누가 해야죠? 병과 갑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을은 병과 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소유자가 말소하는 것은 214조 기청구다. 그걸 이제 제가 하나씩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돼요. 이렇게 그러면 을은 병을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을, 갑, 병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병과 갑이 전부 말소돼야 자기 소유자가 상태를 회복되는 거죠. 방해가 제거되는 거죠. 그 말 뜻은 요거 하나만 된다고 하면 방해가 다 전부 됩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과 갑 모두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실무에 동시에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쉽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 예외 없이 이 사람을 상대로도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제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싶은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병이 말소가 되면 다 말소가 될 운명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소재를 받거나 어떤 타당한 이유로 말소를 못 시킨다면 이 권리자의 권리 시한에 방해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원칙은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자, 을이 소유자고 등기부에 지금 돼 있죠. 등기부에 지금 소유자로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표시된 사람들 아니면 상속인 이런 식의 아무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지금 소유자로 표시된 적이 있죠. 등기부에. 등기부를 펴게 되면 우리 소유자들 적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진정한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대신에 뭘 한다? 진정 명예 회복 원리로. 자, 좀 전에는 원칙은 말소였어요. 그럼 어떻게 간다 지금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뭐다? 아까 매매, 병. 좀 전에는 다 말소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등기 원리 뭐란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원리 이렇게 기재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을이 병을 상대로 누구 상대로? 이제 갑을 생략하고 을이 병을 상대로 뭘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해서 이겨서 자신 명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소 등기 대신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권리 행사도 근거는 뭐다? 214조. 근데 214조는 뭐라고 했죠, 제가? 214조는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소유자. 이 근거는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는 딱 기억할게. 근거 규정은 214조다. 214조는 소유자가 방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소유자야 돼요. 그럼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있냐면 이러한 말소가 없다 하더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을이 소유자였구나. 그리고 등기 실무상 그렇게 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요. 그럼 이렇게 써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이다? 그럼 이 사이에 이 사람들보다 말소될 사람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공시가 돼요. 그래서
진전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다. 말소 대신에.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214조에서 즉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소유자 등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한다. 심학서 가게 되면 을이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이제 소유자 되면 당연히 말소 등기 청구 소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방금 같이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상속인 또한. 근데 상속인은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도 여기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 원인한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소유자란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근데 상속인까지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다만 나온 출제 포인트는 214조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등기는 실무 편람이 있어요. 지침서가 있어요. 등기관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야지 각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등기 실무 지침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글에 검색하게 다 나와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한번 시간 나실 때 나중에 알면 좋거든요. 지하철 타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등기 원인은 뭐로 기재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106페이지 방가로 3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꼭 기울이십시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